네, 이어서 시작할게요. 자, 그래서 저기 형태 되게 중요하니까 이거 좀 잘 알아두시고요. 그 함수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다 시작하거든요. 만약에 개별적으로 이제 거시적인 거를 할 테니까 먼저 거시적은 두 마리 두 마리밖에 없잖아. 이중설리시면. 그렇죠? 그러니까 두 마리 할 때는 이제 개별적으로 하면 되고 얘는 그래서 저걸 상가함수로 하면 되고 익스포넨셜로 할 때는 위상자로 하시면 돼요. 위상자. 제가 위상자로 하는 방법은 몇 가지 알려드렸었는데 언제 알려드렸었냐면 전자기회 교류회로에서 위상자 알려드렸죠. 예, 똑같거든요. 저게 표현하는 게. 그래서 이제 간섭 해결을 할 텐데 에너지 좀 알려드리고 표현하는 거를. 그래서 빛의 이제 표현법도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에너지적인 거 알려드리고 왜 평면파는 계속 상수가 나오는지 그것도 알려드리고 이그젬플 해드리고 이렇게 진행을 할 테니까 그러니까 이 얘 지금 한 내용이 전부예요. 하동에. 나머지는 그냥 합성이야. 아셨나요? 회절은 떼거지로 있으니까 너무 많잖아, 빛들이. 그렇기 때문에 인테그럴을 빼버려요. 뭐 시그마로 빼든 인테그럴을 빼든 그런 식으로 하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이게 다 기본이라고. 이게 전체라고. 하동에. 알겠죠? 이거를 잘 알고 계시면은 나머지 쉽습니다. 그다음에 네. 왜? 그거 예제로 넣어놨어. 해드리려고. 왜? 하지 마. 어차피 올라갈 건데 2, 3주 뒤에 뿌려버릴 건데. 네. 어차피. 자, 그러면 이제 빛을 이제 표현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6페이지 하고 있어요. 빛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돼요. 전기장이라는 거는 자 ZT인데 얘는 얘 진동텀이 아니에요. 아셨죠? 빛의 진동텀은 관심이 없어요. 진동텀은 뭐가 결정을 실질적으로 진동텀보다는 뭐가 더 관심이 있냐면 어느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했죠? 그 다음에 진폭이 얼마인지 그거에 대해 관심이 있죠. 에너지를 다 품고 있기 때문에 얘를 써보면 어떻게 쓰냐면 E0에 알겠죠? 진폭 얘는 E0에 벡터로 쓰기도 해요. 알겠죠? 벡터 얘는 E0에다가 익스포넨셜의 I에 K에 일반적으로 쓰면 이렇게 써야 돼요. R 방향에 플러스 나란한 진행이죠. 플러스니까 네 이렇게 이렇게 쓰고요. 뭐 상수는 뺐어요. 위상 상수는 빵빵일 때 0이라고 할 때 익스포넨셜 쓰면 그래서 얘를 우리는 이제 어느 방향으로 얘가 진동을 하는지 진동 벡터죠. 그리고 얘 진동 벡터, 얘는 진행 벡터. 알겠죠? 전기장. 그래서 x축으로 진동을 하면은 E0에 x 햇 쓰시고 익스포넨셜의 i에 kr 마이너스 오메가 t 이렇게 쓰시면 되죠. 그렇죠? 자기장도 마찬가지고. 얘는 B0에 벡터 익스포넨셜 i에 kr 마이너스 오메가 t는 자기장 어느 방향으로 진동을 해요? y 방향으로 진동을 해야 되겠죠. 네, 똑같고. 알겠죠? 똑같고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무에 이제 공간적인 걸 보려면 시간을 정리시키면 된다 그랬죠. 그러면 시간을 상수 취급해 버리면 돼요. 변수 분리가 된 거 우리 양자 시간에 많이 했잖아. 변수 분리 자연스럽게 돼 버리죠. 얘는 어떤 식으로 되냐면 전기장만 보면은 얘는 E0에 x 헤드에다가 익스포넨셜 i에 kr 그렇죠?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i에 오메가 t 이렇게 되죠. 맞나요? 네. 그래서 이걸 지우면 얘가 공간텀이 되죠. 공간텀. 맞나요? 네, 공간텀. 그럼 공간에서 알 수 있는 건 뭘 알 수 있다고? 진행, 방향, 그 다음에 k 값을 알 수 있어요. 알겠죠? k 값. 그러면 k라는 거는 이렇게 쓰시죠. 예를 들어서 k 벡터라는 거는 x, y, z니까 어떻게 돼요? kx, ky, kz. r 벡터라는 거는 x, y, z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진행.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Z축으로 진행한다면 뭐가 사라져요? 얘가 사라지죠. 맞죠? 얘가 사라져요. 공간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하셨나요? 얘가 사라진다고. 얘 진행 벡터가 얘가 진행 벡터잖아. 여기서는 R은 공간이잖아. 3차원상에서. 그쵸? 그래서 저기에서 이렇게 얘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주어지면은 x, y 빛의 이거 크로스 성질 때문에 빛은 진행 방향하고 이거 다 수직해야 되잖아. 그쵸? 왜 그러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근본적인 이유는 이게 빛의 진행 성분이잖아. 맞죠? x 이게 어디야? 이게 x죠? y죠? 그럼 z에 나와야 된다고. 수직해야 된다고. 얘가 이 포인팅 벡터 때문에 나와요. 그러니까 얘는 진행이 이게 근데 포인팅 벡터 성분하고 나란하잖아. k 벡터가. 그럼 얘는 어떻게 돼? 빵빵 k 이렇게 쓸 수가 있죠. kz를 k로 써버리면 되니까. 그리고 x, y, z를 넣으면 되지. 곱해봐. 그럼 뭐만 남아요? kz만 남잖아. k 이게 이렇게 되지. 알죠? 이렇게 쓰면 되죠. 삐딱하게 주는 경우는 그냥 하면 되고 두 개 넣어가지고 하면 되고. 알죠?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이게 기본이니까 좀 알아두시고요. 알죠? kz를 k로 둔 거예요. 알죠? 타이핑은 kz로 쳐드렸죠. 여기 곱하면 되니까 kz를 k로 둔 거예요. 그렇죠? 요게 이제 스타트다. 얘를 가지고 이제 그 더하고 빼고 뭐 할 테니까. 알죠? 스타트. 잘 알아두시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실제로 이미지를 볼 때 뭐를 보는 거냐면 i를 본단 말이야. 그쵸? 특정에서 i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생각을 해봐. 두 마리가 함께 도착을 했는데 갑자기 사라져 버려. 그쵸? 그리고 더 밝게 보이는 것도 있고 사라져 보이는 게 있어. 그게 파동의 기본적인 성질이란 말이야. 중첩 현상이란 말이야. 간섭이죠. 그러면 얘들을 우리가 이제 i를 볼 건데 그럼 어떻게 볼 거냐. 그리고 에너지를 볼 건데 그러면 일단 우리가 파의 종류를 좀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왜 그러면 제가 얘를 가지고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평면파고요. 여러분이 나오는 평면파, 그 다음에 구면파, 그 다음에 원통형파가 있어요. 평면파는 어떻게 만들면 되냐면 바다에서 파도 쳐오잖아. 평면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조에 여기다 막대기를 가운데 딱 떨어뜨려요. 여기에 딱 맞는 막대기 딱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 얘가 이런 식으로 출렁거리 나가죠. 평면파. 예, 이게 평면파예요. 알겠죠? 평면파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원통형파 같은 경우는 잘 안 나오긴 하는데 원통형파는 일부분 이렇게 원통형파는 어떻게 나가냐면 3차원상에서 이 형광등 있죠. 형광등 줄 형광등을 긴 형광등을 3차원상에서 딱 켜봐. 그러면 어떻게 돼? 파가 이렇게 펴지죠. 원통형파는 이게 3D로 퍼지잖아. 그렇죠? 이런 식으로 퍼져 나가잖아. 이렇게 퍼져 나가죠. 네, 이게 원통형파고요. 구면파는 어떻게? 점광원을 딱 켜. 알죠? LED 하나. 그걸 멀리서 보면 이렇게 퍼져 나가죠. 구면으로 퍼져. 3D로. 맞죠? 원통형파. 하지만 처음에 보세요. 그럼 평면파부터 해드릴게요. 평면파. 일단 평면파를 하기 전에 내가 P는 똑같다 그랬잖아. P는 뭐랑 똑같아? I, A죠. I가 빛의 세기고 A가 빛이 이루는 단면적. 알겠죠? 특정 단면적이잖아. 그러면 초기 단면적하고 초기 이렇게 될 텐데 초기 단면적이라는 거는 빛 표면 나오는 광원 표면 말하는 거고요. 광원 표면의 세기죠. 이해가시죠? 네, 이거. 얘가 일정하죠. 에너지 보존 법칙 때문에. 빛을 1초만 딱 켰어. 그러면 P가 일정할 거 아니야. 처음에 나오는 거니까 얘가 일정하다고. 얘는 항상 일정해요. 그러면 일단 평면파를 볼까요? 평면파는 여기서 이렇게 출렁거리는 거잖아. 그렇죠? 이렇게 나아가는 거잖아. 그럼 생각해봐. 면이 어떻게 돼 있어? 지금 면이 계속 이렇게 형성하죠. 그러면
초기 A0 면적하고 퍼져나가는 이쪽 Z 방향으로 퍼져나간다. 이쪽이 Z방향이야. Z방향에 대해서 단면적은 Z에 수직해야 되잖아. 그쵸? 그럼 얘가 어떻게 돼? 면이. 계속 A0랑 A랑 똑같다고.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됨? 근데 얘가 아래 Z의 함수예요, 아니에요? A 단면적의 크기가. 함수가 아니잖아. Z방향에. 그랬죠? Z방향에서 함수가 아니잖아. 얘는 Z랑 상관이 없잖아. 얘는 수직한 평면이니까. 그러니까 얘는 나아가든 Z방향으로 나아가든 A는 항상 상수죠. 상수. 그러니까 뭐가 상수가 돼야 되냐면 얘 일정하다 그랬죠? 얘 상수죠. 얘 상수죠. 그러면 I는 뭐에 비례해요? 전기장의 제곱이 비례하잖아. 그래서 평면파가 얘가 상수가 나와요. 이해 가시죠? 항상 크기가 뭐에 관계없는 상수가 나오냐면 진행하는 Z에 관계없는 상수가 나온다고. 알겠나요? 평면파는 공간에 관계없는 상수가 나온다. 크기. 이해 가시죠? 진폭. 평면파는 뭐가 되냐면 이 제로의 크기, 얘 진폭의 크기죠? 얘가 일정하다. 이게 평면파의 정의예요. 그리고 두 번째, 구면파로 해드릴까요? 구면파 잘 나오진 않지만 구면파는 A가 어떻게 돼요? 9로 퍼지잖아. 4파이 R의 제곱이에요. 맞나요? 그러면 I는 이 제로에 비례하니까 얘가 일정해야 되니까 이 제로라는 거는 이 제로의 제곱에다가 뭐를 곱해야 돼요? A 곱해야 되잖아. 이 A 4파이 R의 제곱에 얘가 이제 일정하잖아. 그쵸? 그러면 2라는 거는 이 제로라는 거는 뭐에 비례해야 돼요? R분의 1에 비례해야 돼요. 알겠죠? 이해 가시니까? 네. 그러니까 점점 준다고. 구면파는. 그래서 빛이 어두워진다고 점점. 이해가시죠? 빛이. 왜? I가 얘에 비례하잖아. 맞죠? 제곱에. 근데 전기장의 제곱은 뭐에 비례해버린다고? R의 제곱에 비례한다고. 그러니까 R의 제곱분의 1이 비례한다고. 그러니까 빛의 세기, 우리 눈에 들어오는 점광원의 빛의 세기는 거리의 제곱에 뚝뚝뚝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맞지. 우리가 일상적으로. 왜? 멀어지면 멀어서 빛이 주니까. 이해 가시죠? 네, 이렇게. 그래서 얘는 구면파는 R분의 1에 구면파를 쓸 때는 이렇게 쓰면 되지. 어떻게 되냐면 구면파는 Z축으로 나아가는 구면파. 얘는 R분의 1에다가 여기에 뭔가에 진폭텀이 하나 껴있어요. 상수텀. 맞죠? 상수텀이 껴있고 익스포넨셜 I에 KZ 마이너스 오메가 T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여기에 진동하는 거 X 햇 이렇게 쓰면 되죠. 이해가시죠? 얘 단위가 뭐가 나와야 돼요? 전기장 단위 나와야 되죠? 그래서 2를 쓸 수가 없어요. 단위가 중요하니까. 이해가십니까? 네. 얘가 전기장. 알아두세요. 그래서 A를 상수로 둔 겁니다. A는 여기 상수예요. 뭐 A0 되겠죠? A0. 구면파 알아두시고. 원통형파는 쉬워요. 원통형파. 원통형파는 면적이 어떻게 돼요? 2파이 RL이죠. R은 진행 방향이잖아. L은 상관이 없잖아. 그쵸?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E0라는 거는 얘는 2파이 RL인데 얘가 일정하죠? 근데 L은 일정하죠? R은 어떻게 돼? 점점 커지잖아. 얘는 멀어지는 방향이잖아. 그러니까 전기장은 뭐에 비례해요? 루트 R분의 1에 비례하다. 이게 제곱이죠. 미안해요. 그래서 파의 형태만 봐도 얘는 무슨 판에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래서 얘는 원통형 파를 똑같이 써보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파란색으로 써질까요? 2에 Z T에다가 루트 R분의 이제 얘는 B라 할까요? B 엑스포넨셜의 I에
k z 마이너스 오메가 t 우측 진행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알죠? 뭐 여기 z가 되겠죠? 얘를 r로 바꿀까요? r로 이렇게 여기도 r로 바꿀까요? r로? 네, r로 바꿔야 되겠죠? 구면파는 z가 나올 수가 없죠. r 얘는 정확히 말하면 로가 되겠죠. 구면 좌표기를 쓰면 정확히 쓰면은 로가 되겠죠. 로. 여기도 로가 되겠죠. 이해하시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통면파랑 구면파는 잘 안 나옵니다. 나와봤자 구면파인데, 그러니까 이걸 왜 보여드리는 거냐면 평면파는 무조건 뭘 만족해야 되면 그 전기장 성분이 이 진폭 성분이 상수가 나와야 돼요. 크기가. 알죠? 에너지 보존 법칙 때문에 상수가 나와야 돼요. 그 뭐에 관계 없어야 되면 Z에 관계가 없어야 돼요. 아시죠? Z에 알아두세요. 얘는 X햇 아니에요. R햇. 다 고쳐야 되죠. 여기도 로 햇으로 고쳐야 돼요. 여기도 다 바꿔야 되죠. R햇이 아니죠. 여기서. 그렇죠? 얘 이렇게 평면을 이렇게 진동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네, 다른 걸로 바꿔야 돼요. Z에 R에 수직한 걸로 다 바꿔야 되죠. 패스. 다른 걸로 바꿔야 돼요. 진동. 얘는 Z가 아니죠. 뭘로 나가냐면 얘는 R로 나가는 거고 얘는 Z가 아니라 로로 나가는 거죠. 네.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는 여기에 수직한 벡터 있죠. 아래 수직한 벡터. 얘는 뭐 만들기 나름인데 왜 이렇게 구면도 왜냐면 빛이 어떻게 진동하냐 그게 섞일 수 있기 때문에 얘는 그냥 n 벡터로 할까요? n 벡터. 나아가는 벡터. 알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만 여러분들은 기억하면 되냐면 유명 수준에서는 평면파만 나옵니다. 거의 대부분. 알죠? 거의 대부분 평면파만 나와요. 네. 혹시 출제자가 구면파에 꽂혀갖고 구면파 낼 수도 있고요. 원통형은 잘 안 낼 거예요. 알죠? 구면파. 그러니까 알아두라고요. 얘 평면파는 이게 상수가 왜 상수구나. 알죠? 상수. 임에 대해서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거 좀 해드리고 근데 이거 가지고 막 장난을 할 거거든요. 이렇게. 네. 그래서 7페이지로 오세요. 모의고사 했던 거 풀어드릴게요. 예대로. 아직 안 보신 분 없죠? 정현 씨 봤어요? 안 올라왔다고? 올라왔는데? 어디 올라왔? 인터넷에 올라왔다니까. 아직 안 올라왔어요? 그래? 네, 올렸다고 알고 있는데. 그래요? 양자랑 한번 확인해 봤어요? 네? 그래요? 왜 올렸다고 거기 온라인 팀에서 그러던데? 그래요? 어플도 확인해 보셨어요? 인터넷 확인해 보고? 기간 끝나버렸어요? 그래? 추가로 올려드렸는데. 그러면 정욱 씨는 지금 잠깐 안 보신 분? 정욱 씨밖에 없죠? 정욱 씨 지금 보면 안 되는데? 잠깐 나갔다 와. 농담이야. 네? 그런 것 같은데? 네. 자, 여기 지울게요. 여기 지우고. 자, 예제 1번을 풀어드릴게요. 예제 1번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고요. 이게 진행 벡터 K를 알려줬고 그 다음에 H 필드 알려주고 전기장 필드 알려주고 이렇게 여기 I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지금 어디가 매질이 형성되어 있냐면 이렇게 여기 이쪽에 나눠져 있죠. Z가 0보다 작은 쪽, 큰 쪽이. 그래서 이쪽이 매질이 N이라 할게요. N1. 여기가 N2 이렇게 쓰면 되죠. 그렇죠? 굴절률.
네, 저걸 줬죠. 뮤제로는 똑같이 줬고요. 그러면 얘는 n은 누가 결정해요? n1,2는 입실론 유전율이 결정해 주겠죠. 유전상수. 그러면 잘 보시면요. 자, 비유전율이 저기 이렇게 줬죠. ER2 비유전율. 비유전율의 정의는 내가 해놨죠 다. 얘는 입실론 R1의 제곱이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Z가 0에 대해서 경계면으로 이제 접해져 있는 거고 당연한 거고 여기에 대해서 진동수를 뭘로 줬냐면 그러면 그 오메가 있죠. 오메가 진동수는 아까 파동에서 기본인데 얘는 이거 써보면 이거 람다분의 2파이죠. 맞나요? 그러면 이건 2파이 F인데 V는 람다 F 써도 되고요. 매질이 바뀌더라도 안 바뀌는 게 있어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죠.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얘가 안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도플러 효과 할 때 뭐라 그랬냐면 유일하게 진동수가 바뀌는 효과는 도플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 파가 딱 생겼으면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피아노에서 한 번 파 도가 딱 치잖아. 그러면 피아노가 움직이지 않고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모든 관측자는 다 도밖에 안 들어요. 다 도. 피아노를 세게 치든 서서히 치든 도를 치면 알겠죠? 2옥타브 도를 치면 무조건 2옥타브 도밖에 안 나와요. 물속에서 쳐도 물속에서 피아노를 치더라도 도를 들려요. 알겠죠? 그리고 다른 거기서 치더라도 다 도. 정확히 한다면. 자, 그래서 왜 그러냐면 파동의 경계 조건 성질 때문에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줄로 좀 설명을 하면 얇은 줄, 두꺼운 줄. 두꺼운 줄이 있어요. 얇은 줄이 있고. 그러면 진동수라는 거는 여기에 F1하고 F2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어차피 이게 오메가잖아요. 오메가는 2파이 F니까. 여기서 10번 흔들렸어요. 그러면 여기 경계 조건에서 이 Z는 0인 지점에서는 얘랑 두 개 다 갖고 있잖아. 그러니까 F1이 10번이면 F2는 무조건 경계 조건에서 10번이 나와야 돼요. 알겠죠? 안 그러면 말이 안 돼요. 파동이. 에너지를 그대로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얘가 그렇잖아. 줄 묶었는데 얘가 10번 흔들리고 5번 흔들리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달을 못한다는 소리야. 알겠죠? 다른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다른. 그래서 똑같은. 항상 매질에 대해서는 이거는 기본이니까 잘 알아도 돼요. 매질에서는 매질의 종류에 관계없이 종류에 무관합니다. 뭐가 똑같냐면 진동수 또는 오메가 얘가 동일해요. 그렇죠? 알아두세요. F1, F2, 오메가가 똑같다. 그거 알아두시라. 그러면 자 얘는 제가 t가 0일 때 줬어요. 뭘 줬냐면 이 i를 줬습니다. i를. 그렇죠? 10에다가 얘는 2분의 1x 햇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z 햇 그리고 엑스포넨셜의 i에 루트 3 2분의 루트 3 x 더하기 2분의 1의 z 이렇게 됐죠. 맞죠? 이해가시죠? 얘를. 그러면 잘 보세요. 얘가 뭐를 의미한다고? 얘는 어느 방향으로 나갑니까? 어느 방향? 어느 방향으로 나가? 어느 방향으로? 여기에 숨어 있죠. 이 K. 그 방향으로 나가. 그리고 이 방향으로 진동을 해. 이해가시죠? 이 방향으로 진동을 해. 그러니까 어느 방향으로 진대 그림상 이 방향으로 진동을 하고요. 이 방향으로 나가. 그러면 얘랑 얘를 곱해보면 뭐가 나와야 돼? 무조건 빵 나와야 되지. 얘랑 K랑 곱하면 뭐가 나와야 된다고? 내적은 빵 나와야 된다고. 아시죠? 네. 그래서 이 방향으로 진동을 하고 이 방향. 그런데 평면파라 그랬잖아. 그러면 얘의 진폭텀. 얘 진폭이 뭐가 나와야 돼? 상수 나와야 돼. 상수. 맞나요? 상수. 알려준 거라고 상수. 그것도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그냥 안 물어봤어요. 전자기로 빠질 좀 이상한 걸로 빠질까봐 일부러 안 물어봤어요. 얘는 상수. 진폭 구할 수 있잖아. 이 제로에
크기가 얼마야? 근데 뭐랑 상관이 없어. 진행 텀하고 상관이 없는 걸 알아야 돼요. 상수. 얘 크기가 얼마야? 크기가 10 나오죠, 10. 이게 1이잖아, 크기가 여기가. 맞죠? 그러니까 얘는 진폭이 전기장이 10이란 소리예요. 그러니까 평면파라고. 왜? 뭐에 관계없어? 진행하는 K 벡터 그거 함수의 관계가 상수라고, 상수. 그러니까 평면파라고. 그래서 평면파를 알려줬다고. 그냥 평면파라 그랬다고. 그 여러분은 거의 평면파밖에 안 나온다고. 알겠죠? 예. 그러니까 평면파. 얘를 평면파라고 말 안 하더라도 얘는 평면파예요. 아셨나요? 크기가 10이니까. 예. 그래서 10에다가 얘는 뭐 진동텀 전기장, 진동텀 쓰고 이렇게 쓰고. 근데 이거를 진동텀을 이제 쓰기가 애매하니까 이름이 아예 벡터로 나타진 거고. 예, 이 방향. 알겠죠? 그러면 이렇게 쓰고요. 10이고 전기장 진동하는 N2라고 합시다. N2. 전기장이 진동하는 벡터. 이렇게 쓰고 익스포넨셜인데 우리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I에 KR이잖아. 맞죠? KR. 그러면 얘를 잘 보면 자, KX, KY, KZ가 있겠죠. 그리고 뭐가 있어요? XYZ가 있겠죠. 맞네? 그렇죠? 네. 그러면 얘를 곱해봐요. KXX 더하기 KY에 아이고 KY는 없죠? Y가 없잖아. KY 쓸게요. Y에 Y 더하기 KZ에 Z. 맞나요? 그런데 얘가 없죠? 얘가 없어요. XY는 있잖아. XZ는 있잖아.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얘를 KX에 X 더하기 KZZ 여기 넣어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에 익스포넨셜 아니니까 2분의 3의 X 더하기 2분의 루트 3의 Z잖아. 이게 KX라는 소리고 이게 KZ라는 소리잖아. 맞죠? 그러니까 K의 크기라는 거는 K의 절대값의 크기라는 거는 이거 크기죠. 그래서 얼마예요? 루트 3이 되죠. 맞죠? 크게 할 때 루트 3 앞으로 빼가지고 해도 되죠. 루트 3. 얘가 1이니까 2분의 루트 3 더하기 2분의 1 제곱하면 2분의 4, 2분의 그거에다가 4분의 4가 돼서 1 되죠. 그러니까 크기 2분의 이거. 맞죠? 3. K 찾았잖아. K. 그러면은 V 찾을 수 있잖아. V. 맞나요? 자 보세요. 자 오메가 I는 KI의 VI인데 오메가는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뀐다고. 알려줬다고. 오메가가 얼마예요? 알려줬잖아. 3 곱하기 10의 8승. 그렇죠? K는 얼마? 루트 3. V는 얼마? 루트 3이니까 루트 3 곱하기 10의 8승이죠. 맞죠? 그럼 얘가 얼마예요? n분의 c잖아. 맞죠? n분의 c. 얘는. 그런데 c는 얘가 3이잖아. 3 곱하기 10의 8승이고 n이죠. n이 얼마야? 루트 3이잖아. 그쵸? 따라서 n1 쪽에 ni죠. I. n1이라 할게. n1은 루트 3이다. 그런데 우리가 얘를 굴절률을 어떻게 정의를 해요? 뭐 속력도 다 나왔잖아요. 이게 속력. 그쵸? 여기 속력 나오고 굴절 나오고. 근데 V라는 거는 V가 이제 얘를 쓰면은 얘가 루트 3이니까 우리가 이제 뭘로 쓸 수 있냐면 V는 n분의 c인데 V라는 거는 루트 뮤 제로 입실론 여기에다가 제로 R1 써도 되죠. 제로에다가 입실론 R1 이렇게 쓸 수 있죠. 맞죠?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얘는 요거 루트 밖으로 빼면 루트 입실론 R1 밖으로 빼고 얘가 뭐가 돼요? C가 되죠. 맞나요? 왜? C 적어줬잖아. C는
루트 뮤 제로 입실론 제로분의 1이잖아. 맞죠? 네. 그러니까 얘는 얘가 얼마야? 루트 3이죠. 이게 얼마라고? n이? 루트 3분의 c라고. 그러면 얘가 얼마예요? 3이라고. 그래서 3이라고. 어렵나요? 어렵지 않죠? 네, 어렵지 않죠? 네, K 찾으면 다 찾는 거잖아. K 찾으면. 오메가 K는 V. 네, K. 이렇게 찾으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다 끝났죠? 자, 람다 1은 얼마예요? 람다 1은 K분의 2파이. 그래서 얼마? K가 루트 3이죠. K 원분의 루트 3분의 2파이.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플러스는 뺐습니다. 그냥. 네, 그럼 뺐고요. 하시면 되니까. 그리고 뭐 또 찾을 수 있어요? N2도 찾을 수 있죠. N2. 맞나요? N2. 자, 얘가 N이잖아. 지금 N은 뭐에 비례해 버리냐면 N은 굴절률이죠. 굴절률은 뭐에 비례해요? 루트 입실론 R에 비례하죠. 맞나요? 그러면 자, N1은 얼마예요? 루트 3이죠. N2는 얼마예요? 제가 첫 줄에 적혀 있잖아. ER2는 제곱이죠. ER1의 제곱.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3이 되겠죠. 알겠죠? 그러니까 얘는 전반사가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굴절률이 작은 쪽에서 큰 쪽으로 갔죠. 전반사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꺾이냐면 이렇게 꺾이겠죠. 안쪽으로. 입사각하고 굴절각. 굴절각이 더 작을 수밖에 없죠. 여기가 루트 3이고 여기가 3이기 때문에. 알겠죠? 네. 이게 슬립보다 훨씬 쉬운 거야. 진짜 기본 물어봤잖아. 다. 그러니까 이거 좀 알아두시고요. 알겠죠? 그러니까 좀 기본이 잘 안 돼 있으면 이게 되게 헤매게 돼 있거든요. 일부러 내놨어요. 헤매라고. 기본 안 돼 있으면 막 헤매게 돼 있어요. 이게 n이 어떻게 되지? 뭐가 되지? 그리고 막 뒤집어 쓰는 경우도 있고. 일부러 이렇게 내놨습니다. 기본 좀 확인하셔라고. 알겠죠? 네, 이렇게 좀 잘 확인하셔가지고 네, 정리 좀 해놓으세요. 얘 같은 경우는 이거 찾는 방법, 삐딱하게 주는 경우에 찾는 방법. 오케이. 그렇죠? 그냥 만약에 X 혼자 Z라든지 X 혼자 덩그러니 주면 너무 찾기가 쉽잖아. K가. 그쵸? 앞에 게 K인데 이렇게 딱 주면은 K 이게 고민 처음에 하겠죠? 네, 고민. 맞으셨죠? 오, 축하드립니다. 자, 질문 있으면 하시고요. 얘 좀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저거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표현이다. 하나 물어보진 않았는데 저거 자기장 크기도 찾을 수 있는 거 아시죠? 자기장 크기도. 맞나요? 자기장 크기. 왜? 어디 갔냐? 전기장이 크기가 10이잖아. 그러면 자기장의 크기랑 전기장의 크기라는 뭐의 관계가 있어요? C 넣으면 안 돼요. V 넣어야 돼요. 알죠? 네. V 넣어야 돼. 매질이 바뀌었어. 진공이 아니야. 알죠? 그러면은 이렇게 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알죠? V 넣고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제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이제 투과할 때는 몰라요. 투과랑 반사랑 같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브루스를 낸 거야. 브루스 같은 경우는 뭐를 안 해요. 이게 S 평강할 때 브루스 행기일 때는 뭐를 안 해버려? 투과를 뭐라고요 지금?
반사를 안 한다고. 알겠죠? 투가 그냥 100% 투가라고. 그러니까 100% 투가면 뭐가 안 바뀌어? 진폭이 안 바뀌어요. 진폭 왜 에너지가 100이 들어왔을 때 항상 파동은 반사랑 투가를 동시에 한단 말이야. 이해가시죠? 네. 반사랑 투가를 동시에 하는데 얘는 브루스트 앵글을 줬단 말이야 지금. 그렇기 때문에 반사를 안 하기 때문에 100% 투가를 한다고. 100% 투가 에너지가 100%니까 뭐가 돼? 진폭의 제곱이 일정하다고. 맞죠? 네. 그러니까 양 사이드에 대해서 진폭의 제곱이 똑같을 수밖에 없죠. 얘들 같아요. 그러면은 얘도 찾을 수 있죠. 엄청 작죠 얘는 값이. 얘는 10을 뭘로 나눈다면 얘가 몇 배 커요? 아니 몇 배 저기 작아요? 누수 3배. 맞죠? 누수 3배. 그러니까 빛의 속력보다 누수 3배가 작죠. 그래서 저거 그대로 써주면 되고요. 얘 같은 경우는 얘는 여기다가 V라는 거는 지금 루트 3 곱하기 10의 8승이죠. 미터 퍼 세크. 단위도 써줘도 되고. 이렇게. 얘가 B예요. 알겠죠? 네. 얘가 저기 그거 말하는 거예요. 매질 그거 바뀌었을 때 얘가 동시에 그게 다 바뀌게 돼 있어요. 저기 보면은 뭐가 되냐면 매질이 바뀌면 원래 우리가 지금 이게 처음에 I 할 때 이거 I 할 때 뭐가 껴 있냐면 잘 보세요. 오메가는 KV 이렇게 껴 있죠. 맞나요? 할 때 뭐가 안 바뀐다고? 얘가 안 바뀌죠. 그러면 진행할 때 나중에 뭐가 바뀌어버려요? 얘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매질이 달라졌을 때 바뀌어버리죠. 방향도 바뀌고 그러니까 크기는 얘는 크기만 해도 크기 바뀌죠? 바뀌죠. 그런데 우리가 얘 저 식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얘는 아이고 이 I가 있고 얘는 에너지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포인트 벡터 같은 경우를 할 때 뭐가 바뀌냐면 얘 진폭이 바뀔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바뀌어요. 잘 보세요. 이게죠. 맞나요? 그러면 포인트 벡터 얘가 안 바뀌죠. 맞죠? 그러면 얘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얘는 지금 입실론으로 쓸 수 있잖아 이거를. 얘는 C가 아니라고 V라고. 얘 가시죠? V라고. 그러니까 얘 생긴 이게 바뀌잖아. 그럼 얘 바뀌어 안 바뀌어요? 바뀌어버리지 매질 바뀌면. 근데 이 B 자체 그러니까 얘를 B 자체가 처음이잖아 처음. 맞나요? 내가 말하고 있는 거는 뭘 말하고 있냐면 얘는 원에서 원 영역 그리고 투 영역에서도 뭐는 안 바뀌냐면 얘가 안 바뀐다고. S는. 알겠죠? S 찾을 수 있죠? 진폭. 근데 여기서는 뭘 알려줬냐면 얘 알려줬죠? I. 그러면 투가도 나중에 찾을 수 있잖아. ET도. 맞죠? ET도. ET의 매질이 달라지면은 여기 맞춰야죠. 에너지 자체가 안 바뀌는 거기 때문에 얘가 바뀌어버리지. 진폭턴이 바뀌겠죠. 줄어들겠지. 네. 줄어들겠죠. 자, 8페이지 피시고요. 그래서 이런 건 정립 잘 해놓으세요. 저게. 자, 이제 파동의 기본적인 걸 했는데 간섭하고 이제 회절을 갈 때 아주 쉬운 이제 간섭부터 좀 해드릴게요. 물결파, 그러니까 빛의 간섭하고 그 다음에 물결파랑 거의 똑같거든요. 거의 하는 게. 네, 나중에 회절만 좀 달라지는데, 그래서 뭐가 이제 중요한지,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이제 접근할 건지 얘를 수식적으로 그냥 여러분들이 그 일반 물리에 칙 정리되는 그거만 덩그러니 외우면 실제로도 문제를 못 풀 수가 있어요. 객관식 시험이 아니라서 수능처럼 객관식 정보할 때는 그냥 공식만 디립다 외워가지고 문제만 많이 풀고 하면 되는데 이명처럼
딱 2점, 4점짜리처럼 내는 시험 같은 경우는 이상하게 될 수도 있어요. 알죠? 작년처럼이라든지. 그래서 정의를 좀 명확히 하고 이렇게 흘러가는 걸 좀 잘 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8페이지 피시고요. 알죠? 좀 해드릴 테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라 할 거냐면 기본을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알려드리는 거를 가지고 그대로 계속 갈 겁니다. 그대로. 알죠? 저거를 모르면 계속 헤매게 돼 있어요. 저거를. 그래서 제가 간섭과 회절을 가드릴게요. 파동강학에서 말하는 간섭과 회절은 제가 말씀드렸죠? 간섭은 거시적으로 보는 거, 회절은 미시적으로, 네, 슬릿 하나에 여러 개가 나오는 그렇게 보는 거기 때문에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간섭 같은 경우는 2개 이상의 빛이 중첩되어서 보강 상세에 나오는 거고요. 2개. 그래서 슬릿이 2중 슬릿, 3중 슬릿, 4중 슬릿. 네, 요것도 슬릿 하나에 빛이 하나 나온다고 생각했을 때, 그래서 얘는 n중 슬릿 간섭 이렇게 돼요. 회절 같은 경우는 이제 사이즈를 확대했을 때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래서 간섭하고 회절 텀이 좀 달라지는데 나중에 한번 그 적분으로 보여드릴 테니까 그거는 네, 잘 알았으면 좋겠고. 간섭. 그래서 간섭은 우리 이제 뭐를 하겠냐면 거시적 관점에서 거시적 관점에서를 하겠다. 얘를 중첩 현상을 하겠다. 보강하고 상세가 나오는. 알죠?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 좀 보면 우리가 어떠한 임의의 위치, 파동이 특정 위치에 대해서 파동이 만나서 보강 상세가 일어나려면 동시에 만나야 되죠. 맞나요? 시간이 좀 다르다. 그거 같은 경우는 시간이 다르는 경우는 없죠. 과거랑 미래가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없대요. 근데 시간 앞에 오메가가 다른 게 있을 수 있잖아. 오메가가 살짝 차이나. 그걸 내가 뭐라 그랬어요? 맥누리라 그랬잖아. 그거 빼고, 그러니까 우리가 파동 텀을 보면은 아까 y를 쓰면은 진폭에다가 exponential i에 kr 마이너스 오메가 t 이렇게 되죠. 맞죠?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파이가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얘는 뭐 위상상수 그거고요. 얘는 전체적으로 위상이에요. 잘 보세요. 동시에 만나야 돼. 그럼 시간이 특정 t0죠. 특정 c 각에 t0에서 뭐가 또 같아야 돼? 맥누리가 안 일어나기 위해서는 오메가가 같아야 돼. 오메가가 같은 두 개라 할게요. 두 파가 만납니다. 그런데 얘가 잘 보세요. 매질도 같아. 예? 같은 매질이야. 그러면 오메가는 KV라 그랬잖아. 그쵸? 매질도 같고. 같은 매질에서 만나면 오메가 같고 뭣도 같아? V 같죠? 그러니까 당연히 K도 같다. 그러면 두 개가 만나서 사라지거나 합쳐지려면은 뭐가 나야 돼? 위상차가 나야 되잖아. 두 개가 사라지려면. 그렇죠? 예를 들어서 Y1이 A에 진폭도 같다 할게요. 똑같은 걸 쏴줬으면 I에 K에 R1 K도 같죠? 네, 이렇게 되고요. 뭐 파이는 똑같다 할게요. 처음에 초기 위상이 똑같다 할게요. 원래 굳이 넣어주면 이렇게 넣어줘야 되지. 초기에 파이 1. 그리고 Y2를 써볼게요. 똑같은 진폭의 파인데 K 같죠? 같을 수밖에 없잖아. 같은 매질이기 때문에. 맞죠? 이게 같아야 된다니까? 안 그러면 맥누리가 생긴다고. 우린 맥누리를 보고 싶은 게 아니야. 알죠? 같은 매질에서 만나기 때문에. 그래서 KR2 다른 거는 뭐밖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두 개. 얘를 똑같이 두면 얘가 달라져야 돼요. 그거를 경로가 다르다 그래. 경로. 아셨나요? 경로. 그런데 경로가 같아. 똑같은 경로인데 위상을 다르게 줘버려요. 아셨나요?
위상을 차이가 내게 할 수 있잖아. 그게 이게 소음 제거 기술이에요. 소음 제거 기술. 똑같은 경로가 똑같아. 우리 귀에 들어오는데 마이크에 들어오고 귀에서 소음이 들어오잖아. 동시에 들어오고 동시 경로를 가지고 있는데 마이크에 들어오는 거를 조작을 해서 귀에 반대 위상을 딱 넣어줘. 그게 소음 제거 기술은 위상이 다르다. 위상 상수가 다르다. 아셨죠? 위상 상수가 다르고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제 물결파를 하거나 뭐를 할 때 합쳐지고 하는 거는 뭐가 똑같다? 얘가 거의 똑같이 넣었죠. 위상 상수 초기 값을 똑같이 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S1이 있고 S2 여기 광원이 있어. 전광원이든 그러면 여기서 처음에 0이었으면 초기 빵빵일 때 0이었으면 얘도 다 0. 위상이 초기 위상이 같다. 알겠죠? 0, 0.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얘 위상이 같을 때 따라서 파이 1하고 파이 2 위상 상수가 같대. 알겠죠?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위상이 같다라는 거는 돌을 물결파로 하면 돌을 동시에 다른 지점에 똑같이 떨어뜨리면 돼요. 알겠죠? 위상 상수로 다르게 하려면 시간 텀을 주고 풍덩풍덩 떨어뜨리면 되고. 알겠죠? 그 시간이 공교롭게 이상하게 딱 맞아가지고 풍덩 했는데 여기서 최고점일 때 여기서 최고점일 수도 있죠. 그렇게 위상 상수가 똑같을 때 그러면 합성해서 막 사라지려면 위상 상수가 틀리려면 뭐가 똑같아야 돼요? 뭐만 보면 돼? R 차이만 본다고. R 차이. 맞죠? R 차이. 네, R 차이. 그래서 뭐가 결정을 해주냐? 얘가 같으면 파동의 중첩에서 R1하고 R2의 관계가 결정을 해준다. 알겠죠? 그러면 관계가 도대체 어떤 관계를 만족을 하느냐? 어떤 관계? 해보면 되죠. 얘를 자 여기서 이렇게 오고 이렇게 와요. 여기 그러면 얘를 R1이라고요? 얘 R2로 할게요. 길이를 말하는 거. 길이 똑같이 만나고 알겠죠? 초기 위상 똑같아. 파이 1 빵 위상수 파이 2 빵. 알겠죠? 네, 저기 그러면 얘는 같은 시간을 만나니까 시간은 빵으로 두면 되죠. 그냥 임의의 시간 만들어 버리니까 뭐만 차이 나면 되냐니까 우리가 뭐를 합성을 해야 되냐면 새로운 합성 벡터라는 거는 y1 더하기 y2죠. 진포 맞죠? y1 그러면 얘를 합성을 할 텐데 얘는 a에다가 익스포넨셜 뭐만 보면 돼요? 무슨 텀만 보면 돼? 요거 텀만 보면 되잖아. 그래서 i에 얘는 kr1 더하기 a의 익스포넨셜에 i에 kr1에다가 추가로 강조할게요. 델타 r만큼 추가로. 아셨나요? R1이 더 클 수 있고 R2가 더 클 수 있고 KR. 그러니까 그러면 얘를 빼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자 A로 묶을게요. 자 A의 엑스포넨셜에 I의 KR1은 1 플러스 어떻게 돼요? 얘가 이 차이가 되죠. 얘는 I의 K의 델타 R 맞나요? 이해가시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델타 R이라는 거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게 R2잖아. 맞죠? 델타 R이라는 거는 뭐에다 뭐를 하면 돼요? 빼면 돼요. 이게 R2니까 R1 더하기 델타 R은 R2죠. 맞나요? 그러면 얘는 R2-R1이죠. 델타 R이. 알았죠? 이걸 경로차라 그래요. 델타 R이. 알겠죠? R1, R2. R1에서 R2를 빼되고 R2에서 R을 빼되고 어차피 음수관계니까. 이해가시죠? 경로차. 네. 그러면 얘 뭐가 결정을 해주냐면 얘 R1에 얘는 이제 나중에 진동텀으로 빠지잖아. 있죠? 특정 진동점. 그러면 얘는 익스포넨셜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껴있어요. 뭐는 I에 오메가 T 이렇게 껴있죠. 맞죠? 이해가시죠? 원래 T0에서 본다 그랬잖아 우리가. 그러면 얘를 이렇게 쏙 넣어주면은 얘는 마이너스 쏙 넣어주면 얘는 진동텀. 알겠죠? R1 위치에 대해서. 그러면 뭐 차이만 보면 돼? 얘 차이가 결정을 해줘. 뭐 사인으로 보셔도 되고 합성. 알겠죠? 사인으로 보셔도 되고
이 차이가 뭐를 결정해 버리냐면 여기 파에 진폭이 빵으로 돼버릴 수가 있다고. 아래 잘 보세요. 얘는 상수잖아. 그런데 얘에 관계없이 얘가 얘를 결정을 해버려. 값을. 맞나요? 그러면 얘를 최대가 얼마야? 이 최대값이 2잖아. 2. 누가 봐도 2죠? 그러면 최소값 최대 2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돼? 델타 R이 뭐가 돼야 돼요? 아, 죄송해요. 델타 R이 아니라 얘가 I의 K 델타 R이 뭐가 나와야 돼? 1 나올 수 있잖아. 1 나오려면 얘는 K 델타 R이 어떤 꼴이 나와야 돼요? 2m 파이 나와야 되죠. 2m 파이. 맞죠? 0, 2파이, 4파이.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2m 파이가 나와야 되죠. 맞나요? 왜? 이해 가시죠? 그리고 마이너스 1 나오려면 얘는 이거 이때가 이제 1 나올 때가 보강이에요. 최대값. 상세는 뭐 나오면 돼? 마이너스 1 나오면 되죠. 맞죠? 마이너스 1. 그러면 이때가 보강 조건이고요. 이때는 상세 조건. K 델타 R이 뭐 나오면 돼요? 홀수 파이 나오면 되죠. 홀수 파이. 이렇게 돼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경로차로 보느냐, 얘는 무슨 차이예요? 얘는 무슨 차? 위상차입니다. 얘가 델타 파이예요. 아셨나요? 위상차. 뭐에서 뭐 뺀 거? 여기서는 네, KR2 마이너스 KR1. 그렇죠? 위상차. 얘는 위상차고요. 얘도 위상차예요. 경로차는 뭐예요? 얘예요. 경로차. 그러면 경로차로 볼 거냐 위상차로 볼 거냐, 그거는 문제마다 달라요. 아시죠? 위상차로 보는 경우도 있고 경로차로 보는 경우도 있고. 근데 고말이 고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거는 위상차 관계. 아시죠? 보강. 얘는. 그러면 위상차로 보면 요거라고. 근데 여러분들 일반 물리에서는 경로차로 나온다고. 어떻게? 델타 R은 K를 넘겨요. K는 얼마야? 람다분이 2파이잖아. 맞죠? 보강일 때 2파이 M이잖아. 맞나요? 그러면 2파이 털어버리면 델타 R 경로차라는 거는 M 람다잖아. 맞죠? M 람다. 이렇게. 이게 경로차라고. 아, 경로차가 파장의 정수비면, 파장의 정수비면은 얘는 무조건 보강이 나오는구나.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여기 있죠? 이해 가십니까? 네. 상수는 이거 얘는 쉽죠. 똑같은 방법을 하면 되죠.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델타 R. 얘는 보강 조건이고, 얘 아래는 상세죠. 상세. 상세는 경로차가 뭐만 나오면 돼요? 이렇게 홀수 차이. 홀수, 얘는 파장의 반파장의 홀수배에 나오면 되죠. 이렇게. 얘는 람다. 이렇게 나오면 돼요. 알아두시고요. 얘 넘기면 되죠. 얘는 홀수, 잠시만요. 이게 2가 빠져야 되죠. 죄송해요. 2 빠져야 되죠. 홀수니까. 홀수 파이 나와야 돼요. 네, 홀수. 이거 잘못 썼어요. 고치세요. 짝수, 홀수. 그래서 K 넘기면 얘는 경로차라는 거는 반파장. 그렇죠? 2분의 람다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3람다 플러스 마이너스. 얘는 몇 파이? 가능한 거 0 플러스 마이너스 2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4파이.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3파이. 맞죠? 그 위상차, 위상공간으로 그려보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처음에 얘를 얘를 파이 1, 파이 2라고 하면, 자, 파이 1하고 파이 2는 어차피 기준으로 삼아 따라 다른 거기 때문에 얘를 파이 1으로 두고 파이 2가 이렇게 돌아다닌다 할게요. 파이 2가 위상공간에 대해서.
얘가 위상차야. 예? 델타 파이. 그러면 보강이 되려면 나란하면 되잖아. 그쵸? 나란하면은 더블 배. 2 나오죠? 얘를 기준으로 요거 위상차이니까. 그러면 얘가 보강일 때 따라서 얘가 델타 파이가 보강일 때는 2m 파이가 나와야 되죠. 이게 빵일 때 한 바퀴 돌아가고 두 바퀴 돌고. 그 다음에 상수라면 벡터가 빵 되려면 얘랑 이렇게 서 있으면 되잖아. 그렇죠? 반대로 서 있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홀수 파이, 3파이, 5파이 이렇게. 그래서 얘는 홀수 파이 2m-1 파이 뭐 플러스 이렇게 해도 되고요. 플러스 이렇게 되고. 알겠죠? 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위상으로. 네.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인으로 합성해도 돼요. 똑같습니다. 위상으로 하는 게 좀 더 나은데 왜냐하면 익스포넨셜로 많이 써요. 전공에서는 그게 훨씬 좋거든요. 나중에 적분하기도 편하고. 일반 물리에서는 사인으로 좀 쓰는데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같은 경우 상수. 그러니까 왜 경로차를 보는지 아시겠죠? 왜? 볼 거를 다 봤어. 일반 물리에서. 예? 막 그 오메가 바뀌는 거 뭐 했는데 이 매질 안 바뀌고 뭐 하는 거니까 나올 수 있는 거는 위상 상수랑 그 다음에 경로차밖에 없어요. 알겠죠? 네, 그거 좀 이거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할게요.